진리를 향한 수행 정진과 대중을 향한 교화의 삶,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일관한 큰 스님들의 삶을 전해드리는 시간, 지대방 산책. 오늘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암 스님에 대한 이야기 그때, 벌써 네, 많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 해암 스님께서 팔순 이렇게 해가 팔순 생일 하는데 상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스님 정진하신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도량이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정견이란 능해 스님이란 청매토굴, 쉽게 말해서 도소람 살 때가 가장 기억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무조암에 사시면서 도소람, 문수암을 복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청매토굴이 어떤 곳이냐면 청매 스님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장으로 3년 동안 승군을 이끌고 애군과 맞섰던 그런 스님이라. 그래서 이제 저도 젊은 날 이렇게 만행 중에 청매 스님의 신무익송이라는 게 있어요. 수자들한테 굉장히 그 중요한, 공부하는데 중요한 그 자료인데 이것을 어떤 구참 스님한테 제가 그것을 그 글을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신심이 나고 또 공부가 해이될 때는 그 신무익송을 이렇게 보고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다는 소개 못하고 몇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네. 신무익송, 청매선사의 신무익송, 납자들에게 큰 울림 있는 그런 글입니다.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 경을 봐도 이익이 없다. 자성이 공한 줄 알지 못하면 자선해도 이익이 없다. 정법을 믿지 않으면 고행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아만을 꺾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네. 굉장히 정말 꼭 마음에 담아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방송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1993년 11월에 가야산을 호령하던 해인 총림 방작 성철 선사가 입적했잖아요. 제가 그 1993년도 가을에 해인사 선방에 제가 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반 후 49일 동안 100만 명이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죠. 아마도 그 100만, 100만이라는 것은 해인사 창건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자들이 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모 열기가 대단했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성철 스님 영결식을 보고 그 겨울에는 저는 그 지리산 칠불에 갔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이 입적한 후 해인사는 임회를 열었잖아요. 임회를 열어가지고 해암선사를 방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죠. 그때 이제 그 해암 스님은 부방장으로서 성철 스님을 8년 동안 떠나지 않고 모셨잖아요. 그때 그 해암 스님 연세가 74세죠. 그 해암 방장은 총림 운영에서 몇 가지를 실천하고자 했죠. 첫 번째, 대중하합과 이계질서를 확고히 세울 것. 두 번째는 부처님의 정법을 지켜나갈 것. 굉장히 그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평소 해암선사는 상식을 떠난 법은 없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살림 법어를 하셨어요. 처음 방장이 돼가지고 반살림 법어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 그 경허스님이 태설당에 살았잖아요. 그때 경허스님을 하고 같이 살던 어떤 노스님께서 해암스님께 경허스님하고 살던 이 얘기를 전해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경허스님은 해인사 태설당에서 수행하실 때 면상에 바가지를 쓰고 대장간의 작두를 둥글게 만들어서 목에 걸고 했다고 그래요. 아침은 그 당시 태설당 스님들 아침은 죽공양을 하고 점심은 정식 공양을 하고 저녁은 오후 불식을 하고 잠을 2시간 정도 자면서 그때 당시 태설당에서는 가사와 장삼을 수하고 입고 정진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해암 스님께서 마지막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고요히 앉은 무심한 마음, 칠보탑을 세운 것보다도 공이 수승하네. 분별심은 생사윤회하지만 무심은 길이 생사가 없도다. 도를 배우는 것 별것 아니요. 당사자의 굳은 결심에 있나니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면 물건마다 내 친구가 되네. 이게 이제 방장되고 나서 그의 그 동안것 때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해암 스님께서는 항상 본인은 70살까지는 대중에 같이 공부를 한다. 네. 그러니까 대중초서에 26, 7에 나오셔가지고 70살까지 대중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해암 스님은 지켰어요. 근데 이제 1996년도 여름 7일 용맹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맹경진이 이제 해암 스님 몸이 안 좋으니까 용맹경진이 들어가는데 그때 시자를 보던 대호 스님한테 평상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의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120명 대중이 용맹경진을 들어갔어요. 되게 이제 그런데 용맹경진 중에 갑자기 해암 스님 방장이 바로 의자에 떨어져 둥그런 거예요. 둥그런 거예요. 대중이 깜짝 놀랐죠. 그 노스님께서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둥글면서 바로 또 다시 의자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시자한테 나를 묶어라. 나를 묶어라. 그러니까 시자가 뭐 묶으리잖아요. 스님 이제 그만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은 거예요. 대중이 시자뿐만 아니라 대중이. 그래가지고 그 묶은 모습을 보고 그 노인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대중이 굉장히 그 신심이 나고 감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용맹경진을 해양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소참법문 용맹경진 할 때 평상에 의자에 앉아서 한다는 말씀이 분한 마음을 간절하게 내어 정진하는 것이 바로 용맹경진이다. 자복에서 죽는 수자가 공보다 죽는 수자가 제일 복이 많은 수자다.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법문을 하니까 대중들이 굉장히 비장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진 여일기가 가야사를 진동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네. 그 연세에 그 대굴대굴 둥글어서 있다가 그 의자에 올라와서 다시 묶으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대호 스님 여기 나오셔도 그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말씀하셨죠. 예. 참 해암 스님께서는 이렇게 늘 대중과 함께 정진하셨고 방장이 되셔서도 그 약속을 지키셨고. 네, 그래요. 네. 그렇지, 약속을 지켰죠. 제가 또 듣은 얘기인데 해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방은 자자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자기 수행한 것을 대중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자자입니다. 자자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해인사 선방에 이름 밝기는 뭔데 네. 좀 별나게 와일드하게 살던 수자가 있었어요. 해암스님이 얼마나 자비스럽습니까? 그래서 대중 앞에서 대중이 불편하니까 해암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스님, 세철만 다른 데서 정진하고 와서 사십시오. 그러고 이제 대중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 스님이 분이 나갖고 억울해가지고 원당함의 밤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 염화실에. 네. 그래가지고 흉기를 들고 갔다고 그래, 흉기를. 그러니까 해암스님이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소같이 덩치가 큰 놈이 나 이렇게 조그마한 사람한테 그냥 와도 되는데 흉기까지 들고 오니 너는 신차란 놈이야. 그래서 막 그 법력으로 그 스님을 꽉 눌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스님이 참회를 하면서 잘못됐다고 삼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네, 그 스님이 굉장히 와일드,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스님인데, 네? 네가 나한테 와서 그냥 와서 말로 해도 되는데 흉기까지 들고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해암 스님은 그 이렇게 용맹정리 같은 거 할 때 축비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비호처럼 친다고요. 그 날쌘 몸으로 그 120명, 150명 축비를 장중비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다 보면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안 졸았는데 큰 스님께서 축비를 쳤다고 반발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해암 스님이 화를 합니다. 화를 딱 하면 욱 한번 소리를 치면 막 그 스님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 그 날렵한 해암 스님과
용맹적이라던 생각이 납니다. 한 예로 해암스님이 얼마나 자비스러웠냐면 저희들 같이 살던 스님이 곡차를 좋아했어요. 곡차를. 그래서 이 시간만 나면 밤에 신부락을 내려가가지고 곡차를 먹고 온 거. 그 해암스님이 몰랐는데 대중이 이 공사를 붙인 거예요. 말씀을 드렸군요. 예, 조심 보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해암스님이 생각했을 때는 보내버리면 대중 화합이 되고 이렇게 잘 살 것 같는데 도인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대중 전체가 그 스님을 보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한 말씀 하십시오. 입승이 권하니까 탁 정지하고 계시다 한단 말이 맥주 그거 물이야 소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맥주를 술로 보지 말고 물로 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스님이 대중한테 안 쫓겨나고 거기서 해양을 했는데 그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지금은 유명한 수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해암 스님은 색을 공으로 탁 돌려버리고 굉장히 자비스러운 분이라.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해암 스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셨던 네. 그 말씀까지 청해야겠습니다, 스님. 제가 불자들 참선지도 하셨던 이 말씀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러죠. 네,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처음 원당함 개원할 때 얘기만 잠깐 좀 들을까요, 스님? 그렇죠. 개원할 때가 1981년 초에 그러니까 해암 스님께서 이렇게 해인사에 계시면은 성철 스님을 보좌하면서 굉장히 해인사가 안정됐잖아요. 네네. 근데 해암 스님은 해인사도 사시지만은 또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 지리산 같은데 이렇게 토굴에 가잖아요. 그러면 성철 스님 봤을 때 해암 스님께서 해인사에 계셔야 해인사 선방이 편안하고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의 특별한 배려로 해암 스님이 원당함을 차지했잖아요. 그 원당함이라는 데가 그 전에 저희들 보면은 밥장사 하던 데거든. 고시생들 와서 밥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해암 스님이 81년도 거기에 들어가서 연불도량이 그야말로 제가 선언으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원당함 선방은 인천 용화사 해운정사 선방 못지않게 가장 제가 선언의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암 스님의 정신을 지금 해인사 방장인 원각 스님께서 잘 이어받아서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스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대방 산책 오늘도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